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엔미래 포럼 박영수입니다. AI 종합지 AI넷 제가 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올라온 인간형 로봇, 그죠? 네. 재미있는 하프 마라톤 이야기부터 오늘도 네. 배영훈 선생님을 모시고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지금 하프 마라톤 중국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를 다 봤어요.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네, 많이 나왔죠. 그래서 보신 분이 아무튼 제일 재밌는 게 일단은 달리면서 네. 3번의 배터리를 교체하면서 갔다라는 거, 이런 것도 재밌고요. 네. 자, 여기 대해서 좀 이야기 좀 네, 해주세요. 네. 그 지난 4월 19일이니까 뭐 얼마 안 됐죠. 뭐 한 7, 8일 전인데 거기서 이제 그 베이징의 이타운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람하고 로봇하고 하프 마라톤을 같이 한 거예요. 사람은 얼마나 참석했냐? 12,000명. 그 다음에 로봇은 얼마나 참석했냐? 21개.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길이는 이제 하프 마라톤이니까 키로로 따지면 21.08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결과를 이제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사람이 여러분들 그 마라톤 어떻게 하는지 뭐 TV를 본다고 해서 많이 보셨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휴머노이드가 이렇게 뛰는 모습은 아마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했냐? 사실은 이제 좀 결과는 참담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선 1등을 하는 데는 베이징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센터에서 만든 티안궁 울트라라는 로봇이 했는데 이 로봇이 175cm하고 몸무게는 52kg니까 사람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이게 마라톤을 이제 하프 마라톤을 완주한 이제 로봇인데 그 중에서 제일 빨리 들어왔어요. 2시간 40분. 사람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3시간 10분 내야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 40분에 왔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으로는 그게 이제 그 완주한 거로 돼 있는데 그나마 완주한 그 로봇은 6대밖에 아닙니다. 21대 중에 6대밖에 완주가 안 됐고 그 중에 4대만 4시간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나머지 2대는 완주는 했지만 4시간이 훨씬 넘기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나머지 그러면 6대를 빼면은 15대가 남는데 15대는 또 어떻게 했느냐 출발도 못하고 꼬꾸러지는 것도 있고 가다가 막 갑자기 머리에서 연기가 나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로봇이 아직은 로봇 그 마라톤을 할 정도는 아직 아니다. 근데 그 티안궁 울트라도 실제로는 그 배터리를 3시간, 그 2시간 반 동안 안 갈 수 없잖아요. 3분을 배터리를 갈았고, 그러니까 배터리를 가는 시간을 아마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 가는 시간은 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다가 이제 머리에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막 고치고 열이 많이 나니까 뛰다 보니까 열이 나고 그래갖고 겨우겨우 그래도 2시간 40분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로봇 그 마라톤이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거로 처음 이제 시작을 했지만 저는 비록 로봇이 별로 좋은 사람에 비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우리가 그 주행차도 2004년, 20년 전에 이런 거를 한번 해봤어요. 그 이벤트를 한번 했는데 그로부터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율주행차가 벌써 상용화가 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간이 걸리는 건 문제지 결국은 다 문제를 해결하면서 결국은 상용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요번에 아주 이런 걸로 너무나 재미있는 그 휴머노이드 마라톤 대회가 있었다는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중국에서 열렸다라는 게 또 그죠? 미국이 아니고 중국에서 그렇습니다. 다양한 로봇 21대면은 21개 회사가 있잖아요. 이미 그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아마 이게 노이즈 마켓이나 뭐 그죠? 자랑하려고 빨리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예. 재밌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 그 21개 중에서 유명한 로봇이 뭐가 있냐? 그럼 그때는 이제 그 로봇이 여러분 유니트리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유니트리 로봇이 G1 로봇이 갔거든요. 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이 소개시켰는데 G1이 뭐 태권도도 하고 쿵푸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로봇인데도 불구하고 시작을 했는데 거의 뭐 출발도 못하고 그냥 거꾸로졌는데 그 유니트리에서는 야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유니티를 사서 프로그램을 잘못 넣어서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다 하고 이제 어떤 변명을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환도 별로 좋은 상태가 좀 아니었고, 또 하나는 이제 1등을 한, 여러분들 1등을 한 아까 T항공 울트라도 사실은 본인이 알아서 뛴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사람이 그 가이드를 했어요. 어떤 신호장치를 해서 나를 따라와. 그래갖고 그걸 따라간 거거든요. 이거 왜냐면 마라톤 코스가 굉장히 이게 그 복잡하잖아요. 이게 돌급을. 그걸 사람이 휴머노이드가 판단해서 그걸 따라간 게 아니고 사람이 그 옆에 앞에서 그 대신 같이 뛰어가면서 해결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비게이션이나 뭐 배터리 문제나 또는 그 발열의 문제에서 그 쿨링하는 문제라든가 아직도 이런 그 마라톤을 하기에는 아직도 우리가 난제가 많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마라톤에 도전했는데 인간을 따라가지는 못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네. 시작하면은 뭐 미국에서 2년 후에 시작하는 것보다 더 빨리 중국이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저 장점도 있고 네, 맞습니다. 인간형 로봇이 선수 따라잡기는 정말 힘들지만은 문제점이 뭔지 파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일단은 완주가 없을 줄 알았는데 다 그래도 완주가 6대나 완주했다라는 건 아주 놀라운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다음 로봇 공학의 가장 중요한 뉴스 획기적인 발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민주화된 드로이드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 오픈 소스 AI 분야의 선두주자가 어디죠? 그 허깅 페이스라는 데입니다. 허깅 페이스 제가 여러 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허깅 페이스는 뭐 로봇을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AI 모델, 자연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학습 그 모델을 그 만드는데 이 허깅 페이스의 가장 중요한 게 오픈 소스입니다. 오픈으로 항상 하는데 이 회사가 여러분들 그 프랑스의 스타트업 폴렌 로보틱스 있죠? 그걸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인수를 해갖고 거기서 뭘 만들죠? 리치2를 만들죠. 리치2라는 이제 로봇을 여러 번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오픈소스 그 AI 모델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한 다음에 그것을 판매를 시작합니다. 한 대당 7만 불씩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또 오픈 소스 시대가 나서 그래서 리치2를 사게 되면 거기서 본인들이 프로그램을 해서 로봇을 마음대로 동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핸드 후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영국 브리스톨에 이제 본사를 둔 스타트업 오픈 바이오닉스에서 이제 만든 건데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히로 영웅이죠. 히로암이라는 1kg짜리 상지절단 장애를 위한 어떤 그 보조 장치를 이제 개발을 좀 했습니다. 이거 3D 프린팅을 해갖고 개발을 한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걸 일단 팔이 이제 없는 사람이 그걸 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움직이려면 그 팔을 움직이기 위한 아주 근소한 그 근육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가 있거든요. 그 전기 신호를 그 받아서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 손을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사보다 2배나 스피드가 빠르고 또 가장 가볍고 또 완벽한 방수 기능까지 간 거기 때문에 아마 이 그 오픈 바이오닉스에서 만든 이 히로암이 이제 팔이 절단되거나 팔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아마 정말 호평을 받을 그 상황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식은죽 먹기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요. 먹는 로봇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어떻게 로봇 케이크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스위스 로잔이라는 호텔 있죠. 스위스 로잔 호텔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엑스포 2025 올해 그 엑스포 2025 스위스 파빌리온에서 공개가 됐는데 오사카 엑스포입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걸 했냐면 그 맛은 말이죠. 석류 맛이 나는 젤리 곰인형을 거기다 이렇게 싹 만들었고 그 인형들은 젤라틴 시럽 식용색소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식용 충전식 배터리를 만든 거예요. 배터리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배터리는 비타민 B2, 그다음에 퀘르세틴이라고 그 식물인데 항산화하고 항염장을 하는 아주 좋은 그 약품이에요. 그걸 퀘르세틴이라는 거고, 활성탄, 다크 초콜릿, 이 네 개를 가지고 먹는 먹는 배터리를 만든 거예요. 전 처음 들어서 너무 놀랐는데요. 그걸 가지고 케이크 위에 LED가 있거든요. 그거를 불을 킨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아주 정말 신기한데, 거기에 그 배터리를 가지고 공기를 주입해 갖고 이거 움직이는 거예요. 공기를 줬다 뺐다 이렇게 축 늘어났다 뺐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배터리 같은 것들은 전자 폐기물로 폐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먹는 거니까 뭐 폐기 문제도 이제 없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재난 지역에 사람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틈은 없어요. 거기에 이 로봇을 거기로 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먹을 게 가는 거예요, 사실로. 그거 먹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먹는 그 로봇은 정말 재밌는 로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쭉 저희가 지금 세상이 그죠 어떻게 바뀌었나 그거를 좀 할게요. 헤비맛 해볼까요? 예. 로봇이 우리 주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한번 재밌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헤비메탈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 지금 교수님이 설명하신 여기 보면은 파란 걸로 해서 밑줄 친 데 있죠? 그걸 꼭 클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비디오가 좀 다 나와요. 그래서 저도 제가 다 봤더니 미국의 록밴드의 OKGO라는 밴드가 있는데, 이 밴드는 음악보다는 뭐에 유명하냐면은 그 기발하고도 혁신적인 뮤직비디오가 유명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 러브라는 신곡을 가지고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는데, 거기에 30대의 로봇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막 움직이고 정교하게 막 움직이는데, 거기를 막 통과하면서 전 다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그러면서 그 로봇과 같이 춤을 추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표현을 가능하게 했는데, 저는 정말 그 OKGO가 뭐 노래도 노래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기획을 하고 그걸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다치거든요. 근데 그걸 다 피해가면서 로봇이하고 같이 춤을 췄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리드싱어가 그죠? 그렇습니다. 데미안이네. 네. 그 다음에 퀵컷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67세 전립선 암 환자가 있는데, 그 로열 유나이티드 병원에서 로봇 수술 받았는데, 여기서 왜 유명하게 됐냐면, 이게 전립선 암 수술을 했는데, 그날 그 수술을 하고 바로 퇴원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제 방광암이나 전립선 같은 경우 기수가 작을 경우에는 금방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조그맣게 띄어내면 되는 것도 되지만, 하루 만에 나오는 거는 거의 없었는데, 이 로봇 수술 갖고 하루 만에 나왔다. 뭐 이런 얘기고요. 당일 퇴원이네, 그죠? 네, 당일 퇴원이네. 이거 뭐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베리 비즈니스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과일, 나무도 재배하시고, 베리 나무, 그죠? 채소 나무도 하신 분들이 제일 걱정이 뭡니까? 물 주는 거, 거름 주는 것도 하지만, 나중에 그걸 따는 게 정말 힘들어요. 따는 게. 뭐 좋은 거 따는 거 버려야 되고, 아주 좋은 거는 이렇게 구분돼야 되고요. 분류돼야 되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베리를 따는 기계를 만든 거예요. 이거 베리를 따는 로봇을 만들려면은, 우선 첫째, 베리가 있는 곳을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다니면서 말이죠. 그 밭을 말이죠. 3차원 매핑을 다 시켜버려갖고, 어디에 딸기가 많이 있구나. 그럼 거기로 찾아가서 딸기를 보고 시각으로 판 다음에, 그 다음에 로봇판에 가서 그거를 이제 하나씩 따고 구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일본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익은 거를 그죠. 색깔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색깔로 다 파악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어쨌든 로봇을 많이 사갖고 하게 되면은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할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패널 파트너. 패널 파트너,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로봇이라는 게 우리가 왜 만듭니까? 산업 현장에서도 무거운 것도 들게끔 하고, 또 인간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도 할 수 있게 하는데,
외부에서 보기엔 말이죠. 그 태양광을 패널 설치하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선 햇빛이 빵빵 칠 때 그걸 화해야 되거든요. 그걸 할 때마다 그게 뭐 사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산위도 될 수 있는데 그걸 사람이 가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 조립하는 거. 그걸 로봇이 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코스믹 로보틱스라는 데서 혹독한 환경에서 그 무거운 태양광 패널을 들고 가서 거기를 설치하는 로봇을 개발했다. 그런 얘기를. 설치 인력이네,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해저드. 네, 이 해저드 하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견 스팟을 가지고 한 건데 위험한 방사능 구역에 접근하는 일을 이제 또 이걸 스팟을 가지고 해결했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게 하프 마라톤. 네, 그래서 거기서 그래도 6개의 로봇이 끝까지 뛰었다, 그죠? 끝까지 뛰었다. 그리고 이게 최초의 마라톤에 2시간가량 뛰었기 때문에 배터리가 그죠 모자라서 세 번이나 세 번이나 간 상황도 있고 넘어진 아이를 바짝 집어가지고 끌고 가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 재미있는 상황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배운 선생님을 모시고 인간형 로봇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의 하프 마라톤 이야기부터 새로운 다양한 로봇의 먹는 로봇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AI넷 박영숙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